가출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스의 은희를 연기한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지를 연기한 김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벌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저희가 그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3장을 준비했는데 먼저 처음으로 혹시 영화 배경이 1994년이잖아요. 94년생 분이 계시면 선물을 한 장 드리고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94년생이신가요? 두 분 계신 거예요? 아, 3분. 그럼 1월이 생일이신 분. 2월, 3월, 4월. 몇 월이세요? 4월. 네, 94년생. 아니에요. 네. 뒤에 4월. 네. 네, 그럼 저분께 한 장 드리고 저희 영화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감독님이나 배우분께 뭐 감상 소감을 나누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선착순 두 분께는 포스터 선물로 드리고요. 질문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높이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영화도 잘 봐가지고 예매할 때 오신지 모르고 왔다가 오셔가지고 당했는데 개인적으로 감독님께 그 김세벽 배우님이 그 중간에 애들 싸우고 나서 그 노래를 불러주나요? 그 어떤 노래인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잘린 손가락이라는 이제 운동권 가요라고 해야 되나요? 노래인데요. 그 시대에 이제 좀 강성 운동권이었다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인데 원래는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꽃다지의 전학하다 한 장이랑 잘린 손가락 그 2개 중에서 전학하다 한 장은 근데 좀 되게 뭐랄까 더 대중적인 운동권을 가요 같았고 잘린 손가락은 좀 더 마이너한 취향의 진짜 약간 강성 운동권이 좋아할 것 같은 노래였었는데 저는 영지의 캐릭터에는 오히려 좀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좀 서늘한 느낌의 노래이잖아요. 구슬프고 근데 되게 생뚱맞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로해준다고 부르는 노래가 잘린 손가락이라는 게 되게 생뚱맞으면서도 또 이 영지라는 캐릭터를 드러내주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고 또 그냥 이제 영지가 이제 운동권 학생으로 묘사가 되니까 자기가 항상 부르고 익숙한 노래를 아이들한테 좀 맥락 없더라도 이런 캐릭터라면 불러주겠다 이 상황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이거 너무 잘 봤고요. 제가 94년생이 아니라서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 느껴져서 진짜 좋았고 왜 하필 94년이었는지 궁금해요. 그 94년으로 했던 거는 일단은 제가 제 유년기를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제가 성장하던 그 90년대를 들여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영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인 하나의 성수대교 사건이 9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해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요. 성수대교 사건이 영화에서 어떤 하나의 축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이 은희가 마음 안에서 계속 붕괴를 경험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좀 단절과 붕괴가 있고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떤 단절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작은 구성원 사이에서의 단절과 그런 것들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물리적인 어떤 성수대교의 붕괴라는 것과 연관되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라는 그 시대가 저희가 88 올림픽이 끝나고 세월호로부터 인정받는 거에 대한 어떤 것에 도취됐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빨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빨리 짓고 안전보다는 성장이나 어떤 개발에 되게 주력을 하고 있다가 성수대교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 은희의 세계를 둘러싸고도 학교에서 서울대 가자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라던가 가정 내에서는 이 가부장제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본질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은희가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관계인 영지를 만난다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아니었던 것들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아팠던 시대인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우리가 잊을 수 없었던 한 해인 94년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좀 궁금했던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배우분께서. 근데 거기가 본인이 집이 아니라 한층 아래 집을 두드렸다가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왜 자기 집을 착각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었고요.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지금 굉장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이 이야기가 벌새가 은희라는 친구가 상징적으로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마음 상태에서 집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렸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이 아이의 불안한 얼굴로 시작을 했다가 엔딩에 가서는 모두가 다 떠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내려놓고 편안해진 그리고 희망적인 애니 얼굴 클로즈업으로 끝나는 이야기 구조를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못 찾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물리적인 집이 없다가 아니라 마음 안에 집이 없어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근원적인 불안 같은 것들을 좀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집을 잘못 찾았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도 1002호에 올라가서 엄마한테 그걸 쉽사리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딱 연기를 하잖아요. 그 순간 이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이 은이라는 친구가 좀 공허함을 느낀다던가 연결성의 부족을 느끼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단절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프닝으로 가져갔다가 중간에 엄마를 애타게 부르다가 나중에 감자전신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이 아이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눈을 정말 지그시 바라봐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엄마는 항상 뒷모습이거나 측면이거나 바쁘거나 못 알아듣는 엄마로 나오다가 그렇게 엄마가 이 은희를 바라보는 응시를 통해서 좀 뭔가 어떤 식의 관계의 희망 회복 변화가 있겠구나를 조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그 GV라는 행운을 얻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세 분한테 다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한테는 그 벌새라는 영화 제목의 의미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은희 연기하셨던 배우님께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중학생 연기는 아닌데 뭐가 제일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연기하셨던 배우님께는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을 제일 좀 중점적으로 아니면은 좀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 영화는 일단 은희의 이야기, 은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은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은희를 라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는 은희를 중학생 여자 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은희라는 사람으로 대하려는 마음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썼어요. 시대는 달라도 같은 10대잖아요. 그래서 뭐 공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뭐 친구랑
싸우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 했던 것도 생각해 보고 그런 감정적인 면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원장 선생님한테 대들다던가 아니면 제가 혼자 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감정들은 어쨌든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표출해내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 경험도 없어서 되게 주변도 많이 의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는데 그때는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감독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도 여러 번 해보고 계속 제 안의 틀을 깨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벌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은 새가 1초에 8, 90번의 날개짓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먼 거리를 날아서 꿀을 찾아다니는데요. 이제 그 벌새가 상징하는 것이 사랑이나 희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 같은 건데 저는 이 캐릭터 은희가 이 영화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절당하고 좌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그 여정이 새 벌새와 닮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제가 좀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는 감독님의 어머니 뻘이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너무나 놀란 것이 은희 오빠가 은희를 부르는 호칭이라든가 또 은희를 심지어 영화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세대에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오빠가 여동생을 때리는가 그 설정이 너무 놀라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맞지 마라 어떻게든 대항하라는 그런 정말 귀중한 조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다음에 오빠가 또 뺨을 때리니까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장면에서는 그냥 너무 울분이 솟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가정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의아했는데 주변에서 보신 일이세요?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런 일을 보거나 겪었던 사람을 손을 들어보세요 했으면 주변에서 아마 되게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90년대에 제 주변 친구들한테서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들었었고요. 오빠나 아빠로 인한 어떤 폭력 같은 것들이 되게 정상적이던 사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 진짜 정상이 아니라 야만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가 90년대고 이거는 여성의 경험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아빠가 밥상을 엎는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거는 남녀 모두의 어떤 공동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질문하신 분께서 전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면 아주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 저는 기록하고 싶었고 제가 살았던 곳이 유년기의 대치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부촌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진짜로 아이들 중에 골프채로 맞았다는 친구들 정말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생경했던 기억이 나요. 골프채라는 아주 비싼 물건으로 그렇게 맞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 대치동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학교에서의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 외의 공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폭력이 굉장히 자행되던 시기였고 저 역시도 그냥 머리가 가위로 잘리거나 선생님들한테 두발기를 당하고 그런 일상의 폭력이 되게 만연하던 시기고 저는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일상의 얼굴을 한 폭력 같은 거, 그런 야망 같은 거를 아주 따뜻하게 담담하게 좀 그려내고 싶었고요. 사람이 저항을 하는데도 저는 속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지가 그런 조언을 했지만 은희는 한 번에 바로 받아치기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이 엔딩이 끝나고는 은희가 좀 더 변화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최대한 현실 같은 것들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화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제 세계관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악마로 그리는 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악마고 누가 피해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감정적인 어떤 건강한 거리를 두고 어떤 것들을 묘사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지금 마치고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새벽 배우님. 네. 저희 또 앞으로 GV가 몇 번 더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분들은 다음 GV에 또 찾아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봉 첫 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평점도 꼭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N차 관람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 관객분들의 후기들을 찾아보면 단순히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시는 게 저한테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리뷰들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저는 그런 글들을